네, 안녕하세요. 원시본회와 함께하는 원주민 선교 이야기.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에 필요한 8가지 중요한 키 이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에 가장 시급한 키 이슈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그 8가지 이슈들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요, 유럽 식민지화를 경험한 원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이 건강 문제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도요, 그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캐나다 원주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요, 원주민이 아닌 다른 캐네디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원주민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 원주민이 아닌 아이들에 비해서 아동들의 그 호흡기 문제라든가 또 기타 전염병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얼마 전부터요,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것이 이 원주민 커뮤니티에 항상 백신 접종이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이 이 원주민 커뮤니티의 이러한 건강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두고 접종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주민 마을에 가보면요, 이 밴드 오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 밴드 오피스에 그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유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스 센터입니다. 뭐 쉽게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은 지역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마을에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다른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요. 항상 이 헬스 유닛이 따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각종 건강에 대한 정보들과 또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헬스 유닛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도 꼭 거기에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요, 정기적으로 밴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실제로 진료도 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 원주민 마을들이요, 이러한 건강 문제 때문에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고요. 실제로 많은 원주민 커뮤니티에 또 많은 진전들이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는요, 개선되어야 하는 이슈 중에 하나로 이 건강 문제가 꼽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계신 많은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이 빠지지 않고 정말 단골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한방 침 사역이에요. 이렇게 한의사분을 이렇게 컨택해서 이 침을 놓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 원주민들의 그 건강에 대한 이러한 이슈를 돕기 위한 그 노력의 방편이라고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이 릴루엣 지역에서 이 사역하고 있는 그 밴드들과요, 저희도 이 로컬 그 밴쿠버 로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 밴드에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중단되어져 있는 사역이긴 하지만, 이 과거에는요, 정기적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릴루엣 지역에 있는 그 리저브들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주민들 중 많은 분들은요, 이 서양 의학에 대한 잘 신뢰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한의학적인 접근과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의 가장 시급한 키 이슈 8가지 중 두 번째 이슈, 바로 낮은 교육률입니다. 이 식민 시대를 겪으면서 원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유산으로 남겨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받고 서구식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강압적으로 주입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이 교육 시스템이라는 제도와 이 시스템들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은 이 문화적 단절이란 결과가 초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단절시키며 그것을 고립시키는 그런 도구다라는 인식이 현대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더 다루겠지만요. 캐나다는 특별히 이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서 자신들의 문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강요했던 원주민 기숙학교, 레지덴셜 스쿨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결과들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ducation in First Nations communities has been fraught for generations. From the grim history of the residential schools and the wounding legacy left behind,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꼭 아니더라도요. 실제 원주민 마을들은요. 여전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립된 지역에 퍼져서 있는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원주민이 아닌 캐나다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적인 기회들이 동일하게 이 원주민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혹은 유스들에게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캐나다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원주민으로 확인된 사람들 중에 33.65%가 세컨더리 스쿨,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체 인구의 18.3%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그 원주민들이 그 리저브 안에 거주할 경우, 원주민들이 리저브 밖이 아니라 리저브 안에 거주할 경우에 오히려 이 교육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50%까지 육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원주민들은요, 이 리저브, 이 원주민 그 밴드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향, 그 원주민 리저브 지역에는요, 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거나,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없거나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통하기 정말 힘든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고립된 지역에 있고 제대로 된 학교가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민 리저브에 살고 있으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주민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요, 이 고향집을 떠나서 학교가 있는 도시로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it might be 2 hours by ice road to the neighboring reserve, or 10 hours to the grocery store. First Nations children are the fastest growing demographic in Canada, growing at 3.5 times the rate of Canada's non-Indigenous population. But First Nations kids living on reserves like this one have a questionable future. More than half of First Nations reserves do not have high schools, meaning if kids want an education, they have to leave home, often boarding with strangers, a risky move to make during difficult teen years. Some teens have left home and never returned.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체성의 확립이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집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혼자 생활하면서 적응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그런 곳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원주민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그냥 리저브에 두자고 생각하니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도시로 내보내자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고, 이런 딜레마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에 가장 시급한 키 이슈 8가지 중 세 번째 이슈,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2011년에 온라인을 통해서 캐나다 원주민 한 커뮤니티의 주택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그런 나라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나라의 전체 평균적인 주택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주민 마을의 주거 환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중 44.2%가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살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원주민이 아닌 경우는 6% 미만의 사람들이 그런 주택에 거주되어 있다라고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또 밴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도움들과 많은 개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어떤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협소한 그런 주거 공간에서 밀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캐나다 원주민 커뮤니티에 필요한 키 이슈 8가지 중에서 이 3가지 중요한 이슈를 먼저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교의 시작입니다.